트럼프와 피트 헤그세스는 이란 위기가 진짜 문제의 중심임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좌파, 세계 좌파, 그리고 급진 좌파를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었습니다. 혁명 수비대와 테헤란을 지탱하는 네트워크입니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워싱턴은 이란 정권에 대한 금융, 군사, 외교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좌파 진영 일부는 미국의 대응을 정치적 스캔들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미국의 좌파는 트럼프의 결정을 맹렬히 비난했지만 그 결정들이 실제로 세계 안정에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은 아름다운 수사에서 벗어나 냉혹한 현실로 들어섰습니다. 불법 석유, 약화된 민병대, 레바논에서 피를 흘리는 헤즈볼라, 그리고 혁명 수비대, 불안정을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드러났고 지금 그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전해드립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미국의 공세는 돈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은행들에게 혁명 수비대가 제재를 피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계속 운영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같은 조치로 워싱턴은 이란 석유를 중국으로 보내는 것을 도운 혐의로 3명의 개인과 9개의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홍콩, 아랍에미리트, 오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의 이 부분은 테헤란이 어떻게 규칙을 벗어나 살아남으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정적입니다. 트럼프가 이 시스템을 겨냥할 때 그는 추상적인 개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중동에서 이란의 압박을 지원하는 자금을 직접 겨냥하는 것입니다. 헤그세스는 미국의 군사력 재구성과 지휘체계 보호를 옹호하며 이 위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좌파는 탄약과 예산에 대한 논쟁을 이용해 워싱턴이 길을 잃었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실제 보도는 전쟁이 값비싼 무기를 소모했고 재고 보충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전력을 재건하고 생산을 가속화하며 이란, 중국, 러시아가 어떤 지연도 약점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1조 5천억 달러의 예산안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헤그세프는 이런 규모의 위기를 소모된 무기 비축, 느린 산업, 그리고 정당 간 다툼에 휘말린 군대로는 맞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 좌파는 마크 켈리 사건을 이용해 판세를 뒤집으려 했지만 결국 모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헤그세프가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가장 민감한 문제는 회피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위기 한가운데에서 군인들과 직접 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사 규율을 정치적 연단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혁명 수비대가 해상로를 위협하던 시기에 이란의 동맹 세력은 레바논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이란의 자금 지원 네트워크는 미국의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는 테헤란 지지자들이 이미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단체는 3월 2일 이란과 함께 전쟁에 참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심각한 군사적, 정치적 소모를 겪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수십만 명의 지지 기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했으며 레바논 내부에서도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982년 혁명 수비대 지원으로 창설된 헤즈볼라는 전쟁을 통해 세력을 회복하려 했지만 결국 트럼프와 헤그세프에게 테헤란의 지역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데 따르는 대가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소모전은 이란에 대한 압박이 외부 동맹 세력에게도 미쳐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라크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신호가 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수십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많은 민병대들이 공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도부의 손실, 끊어진 보급선, 안전한 거점이었던 시리아의 상실, 그리고 정치적 권력과 지역 비즈니스에 더 관심을 두는 지휘관들로 인해 약화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위기인식을 바꿉니다. 이란은 여전히 위협적이나 그들의 네트워크는 이미 행동 전 비용을 계산합니다. 동맹국들이 주저하기 시작하면 테헤란의 절대적인 힘이라는 이미지는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이번 위기는 걸프 지역의 중국 이익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란이 혁명 수비대 무장팀을 보내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항만 프로젝트가 있는 부비안 섬을 공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5월 1일 사건 이후 4명이 체포되고 2명은 보주했습니다. 이 사건은 테헤란이 워싱턴에 맞서 베이징과 전략적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깨뜨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 직전 중국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도 위험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이란은 미국만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항로와 항구 그리고 이해관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인명피해는 저항의 선전을 무너뜨립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국영 언론이 인용한 이란 법의학 책임자의 말을 인용해 2월 28일 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에서 3,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H 해나그룹은 사망자가 3,636명에 달하며 이 중 1,701명이 민간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혁명 수비대의 정책이 이란 국민에게 안전, 번영 또는 진정한 주권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 고립, 제재, 그리고 슬픔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급진 좌파는 테헤란을 서방에 맞서는 상징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험의 대가는 피해를 입은 가족들, 봉쇄된 경제, 그리고 정권이 승리라고 포장하는 위기로 내몰린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이란 자체의 역사가 이런 정권을 미화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1979년 서방의 일부는 이란 혁명을 단순히 외부 영향에 대한 민중의 반응으로만 보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급진적인 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50명 이상의 미국인을 444일 동안 인질로 잡았습니다. 국무부는 이 위기가 1979년 11월 4일에 시작되었으며 워싱턴과 테헤란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한 정권이 광신을 국가 정책으로 삼을 때 처음에 이를 눈 감아주는 사람들은 보통 나중에 놀라게 됩니다. 그 후 외교적 인질극과 지역 민병대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도 협박에 기반한 정권들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력이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결합될 때 결국 굴복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무아므르 가다피의 리비아는 금지된 프로그램, 고립, 외부 위협으로 수년간 서방에 도전했습니다. 2003년에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사찰을 허용하기로 받아들일 때까지 말이죠.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는 자신이 나토에 맞서 버틸 수 있고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적 피로에 기대를 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랜디 연구에 따르면 그는 1999년 6월에 더 강력한 폭격 작전을 두려워해서 코소보에 관한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제 압박은 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의회에서 헤그세스는 군사 보강을 옹호하고 좌파가 국가 안보를 정치적 연극으로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경제전선에서는 재무부가 은행, 기업, 석유, 그리고 중개인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igados ao regime iraniano. 외교 전선에서 트럼프는 중국과의 대화에 임하면서 베이징에 불편한 사실을 가져옵니다. 이란은 워싱턴에 맞서는 유용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관심을 가지는 항로와 항구 근처의 불안정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세계 좌파는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제 논의는 트럼프를 좋아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지자들을 파멸로 이끄는 혁명 수비대의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애쓰는지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